1번. 전자석이나 자극의 철심에 사용되는 것은 순철인데 자심이나 교류가 자기장에만 사용되는 예가 많으므로 이력 손실이나 항자력이 적은 동시에 맨저리 전류 손실이 적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데 사용되는 강은 무엇인가? 그러면 순철에다가 규소를 집어넣는 규소강판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요 전자기강판이거든요. 그래서 요 규소강판, 이것이 전자기강판입니다. 그래서 순철에다가 실리콘을 1 내지 3% 넣는다. 그 다음에 2번. 55에서 60% 구리를 함유한 니켈합금으로 열전쌍용의 선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이제 열전쌍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열전쌍용으로 쓰이는 구리 니켈 합금에는요 알루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탄이 있습니다. 콘스탄탄. 그래서 알루멜은 니켈에 알루미늄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알루멜은 CA 선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C는 니켈 크롬 합금이고요. 그리고 알루멜은 니켈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쓰는 것이 CA 선이고 그 다음에 구리 니켈 합금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콘스탄탄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탄. 그래서 우리 열전상에는 종류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PR선이라고 있어요. PR선은 한쪽은 PT선이고 백금선이고요. 또 한쪽은 로듐선이 있습니다. 로듐. 그래서 백금하고 로듐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그래서 P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A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CA, 크로멜, 알루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멜은 크롬 합금, 알루멜은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 다음에 IC가 있습니다. IC는 I가 철을 영어로 아이언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IRON. 그래서 요때 앞대가리를 따서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F이고 한쪽에는 그 다음에 여기 C가 바로 이 콘스탄탄입니다. 영어로 콘스탄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탄이 구리하고 니켈 합금이죠. 구리 니켈 합금. 그 다음에 또 CC선이 있습니다. CC선은 한쪽은 구리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콘스탄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사용 온도에 관한 문제도 있죠. PR선 같은 경우가 사용 온도가 최고 높죠. 보통 1400도 정도까지. CA선은 한 1000도까지 측정하고 IC선은 700~800 정도. CC선 같은 경우는 400 아래입니다. 400 아래. 이렇게 사용 온도가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담금질의 깊이를 깊게 하고 크리프 저항과 내식성을 증가시키며 뜨임 매징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른 거는 이렇게 하는데 요 뜨임 매진 방지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요 뜨임 매진 방지에는 몰리브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또는 뜨임 매징 또는 템퍼 치성이라고 하거든요. 요 매짐을 치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뜨임을 영어로 템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템퍼링 할 때 발생하는 취성, 그래서 템퍼 취성 또는 뜨임 취성 또는 뭐 뜨임 매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거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몰리브덴을 첨가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잘 일어나는 강에 구조용 그 합금 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켈 크롬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SNC 강이라든지 또는 SN 강이라든지 또는 SCR 강에 이런 강에 요 템퍼 치성이 잘 일어나는데 이때 여기다 몰리브덴을 집어넣으면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몰리브덴 집어넣으면 그것이 SCM이라는 강종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SNC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SN강에는 망간을 안 집어넣어요. 요거는 뜨임 치성이 잘 안 일어나요. 대부분 크롬이 있을 때 그 뜨임 치성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몰리브덴을 집어넣으면 템퍼 치성이 방지된다. 그 다음에 4번. 10배 이내의 확대경.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가 있죠. 매크로와 마이크로가 있는데 매크로는 10배 이내 또는 유관. 요 마이크로는 10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배 이상이면 뭡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10배 이내니까 그냥 확대경, 돋보기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관이나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는 걸 보고 매크로,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마이크로 이렇게 치는 거죠. 여기서 매크로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가공으로 내부 변형을 일으킨 결정립이 그 형태대로 내부 변형을 해방하여 가는 과정.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공하고 나면 그거를 가열을 하면 다시 재결정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재결정을 좀 더 세분화를 하면요. 3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회복, 재결정, 입자 성장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고 풀림의 3단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3단계에서 지금 여기에 문제에 해당되는 건 문제는 지금 형태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결정립의 형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부 변형만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초기에 회복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 아마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요. 여기까지를 회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결정이고 그 다음에 입자 성장인데요. 회복 단계에서는 내부 응력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요거는 내부 응력이. 그리고 입자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자 크기는 변화가 없다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커집니다. 이거는 입자 크기, 결정립 크기. 그래서 입자 크기는 별로 없고 그리고 내부 응력만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 같은 경우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강도나 경도도 여기서 내부응력이 제거해도 조금만 줄어들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강도입니다. 강도나 경도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반해서 전연성이죠. 전연상은 입자 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요것처럼 이렇게 초기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강도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전성이나 연성이다. 그래서 입자 크기는 초기에는 여기 내부응력 변화까지는 회복 단계까지는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결정립이 형태대로 내부 변형을 해방하여 가는 건데 그러면 회복 단계죠. 회복. 6번. 보기는 강의 심냉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AB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심냉 처리는 담금질한 강을 실온이야. 즉 영하 한 5, 60도로 그렇게 담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요 S곡선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A반선이면 S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요 위에 선이 MS, 밑에 선이 MF지요. 자 그래서 MS는 마텐자이트 변태 시작점. 그 다음에 MF는 마텐자이트 변태 종료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A1 변태 위에니까 여기는 오스테나이트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급냉을 하면 평상시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은 상온입니다. 이게 온도고 여기가 시간인데 상온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MS와 MF를 지나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가 전부 다 마텐자이트로 다 바뀌어요. 이게 정상인데 이때 고탄소광 같은 경우는 고탄소광은 이렇게 되질 않죠. 고탄소광은 여기에 있는 MS와 MF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MS와 MF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MF가 상온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요. MS도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담금질을 했습니다. 담금질해서 상온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MS는 지났는데 MF를 안 지났기 때문에 요만큼 뺏기 변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마텐자이트 변태가 하고 남아있는 조직이 여기에 있는 오스테나이트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요걸 보고 잔류 오스테나이트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원래는 오스테나이트는 존재하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중에 다시 펄라이트로 변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 중에 변형이 생겨요. 이거를 마텐자이트로 다시 하려면 그러면 MF를 지나야 되니까 이거를 아예 여기서 영하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 상온 상태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MS와 MF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영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하로 내려가면서 MF를 지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모두 다 마텐자이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바뀐다. 7번 다음 중 자석강에 해당되지 않는 거 MK강, OP강, KS강 등이 있습니다. 여기 SM강은 이거는 기계 구조용 강이죠. 이거는 기계 구조용 탄소강입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에 쓰는 각종 풀이라든지 또는 기어라든지 그런 데 쓰이는 것이 요 SM 강이죠. 그 다음에 8번 황이 적은 선처를 이용하여 구상윤철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되는 흑연 구상화제. 우리가 일반적인 회주철은 흑연이 존재하는데 이 흑연이 편상으로 존재합니다. 즉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요 흑연이 구상화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구상흑연 주철이라고 하는데 이 흑연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보고 구상흑연 주철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구상화제가 마그네슘이나 세듈륨이나 칼슘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FEC 평형 상태에 대해서 냉각시 ACM선이라는 우리가 FE3C 평형 상태들을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가 2.0%, 탄소가 2.0%, 그리고 여기가 0.8%인데 이때 ACM선은요. 지금 ACM선은 여기 요 선을 말합니다. 여기는 조직이 오스테나이트예요. 감마철이라고 그러는데 감마철의 오스테나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오스테나이트가 이쪽 선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 선은 여기에 조직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과공석강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0.8%인데는 조직이 펄라이트입니다. 전부 다 펄라이트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작은 이쪽은 아공석강이라는데 여기는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쪽 부분은요. 이쪽 부분은 시멘타이트 플러스 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ACM선은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 시멘타이트가 석출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감마 고용체에서 감마에서
시멘타이트가 속출되는 거. 그러면 2번이 되겠죠. 감마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가 속출하는 온도상이다. 그 다음에 이쪽 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 선, 아공석 쪽에서는 여기서는 감마가 페라이트를 속출하는 선입니다. 감마를 페라이트. 그거 보고 A13선 이렇게 표현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A1 변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A3 변태거든요. 그래서 A1과 A3이 있는다고 해서 A13 또는 A31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0번.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가 철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S, 저온 매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적열 매짐이에요. 적열 매짐 또는 고온 매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실리콘, 연신율이나 충격값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그 대신 강도는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강도 증가 맞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내식성을 향상시키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인은 적열 매짐, 인하고 S하고 요거가 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인이 저온 매짐이고 S가 적열 매짐이다.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저온 매짐 또는 청열 매짐, S는 적열 매짐 또는 고온 매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열 매짐이나 고온 매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11번 FEC 평형 상태도에서 레데뷸라이트의 조직은 그러면 레데뷸라이트는요 어느 쪽에 존재하는 거냐면요 지금 요걸 조금 더 깨끗하게 지우고 나면은 레데뷸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구역에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이 구역. 그래서 그러면 이 구역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면 여기가 오스트나이트고 그 다음에 이쪽이 FE3C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나이트와 FE3C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레데뷸라이트는 오스트나이트와 FE3C, 시멘타이트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12번. 구조용 합금강과 공구용 합금강을 나눌 때 기어 축 등에 사용되는 구조용 합금강 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 요거가 공구용 합금강이에요. 4번은 공구용. 나머지는 다 구조용입니다. 13번 결정 립 성장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하는 거 이런 거 보죠. 도핑 처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카리 금속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걸 보고 도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4번 재료의 강도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응력의 값으로서는 하중을 10편의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실제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하면요. 인장 시험을 하고 나면은 이런 곡선이 이렇게 생기죠. 또는 이렇게도 생기죠. 이때 여기가 최대 응력이고 최대 응력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데요. 이거는요. 이런 상태죠. 인장 시편이 이렇게 있을 때 인장 시험을 하고 나면은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단면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단면적이 줄어들면 여기에 당기는 힘이 똑같다 그러면요. 단면적이 줄어들면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곡선은 항상 초기 단면적만 갖고 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공칭응력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칭응력에서는 이렇게 쭉 증가를 하다가 최대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실제 단면적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점점 단면이 수축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거기 단면적당 응력을 그거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거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칭응력하고 반대를 그리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파란 거 곡선을 보고 진응력 곡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단면적당 작용하는 응력이죠. 그걸 보고 진응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칭응력은 초기 단면적만 그걸로 치는 거고 진응력은 실제 단면적이 축소될 때. 진응력은 실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면적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걸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공칭응력하고 진응력하고 따지는 식이 또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그거는 진응력이라고 이렇게 불러죠. 그 다음에 15번. 니켈 FE계 합금으로서 36% 니켈, 그 다음에 12% 크롬. 그러면 니켈 F인데 36% 니켈이 들어간 거, 요것이 인바죠, 인바. 인바인데, 인바에 크롬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크롬 들어간 걸 엘린바 그렇게 표현하죠. 엘린바. 그래서 엘린바입니다. 그래서 이 인바는 요것만 있는 거고, 퍼멀로이는 이거는 자석 계열이고, 그 다음에 플래티나이트가 이거는 요 인바에다가 니켈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켈이 한 45에서 50%가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플래티나이트. 자, 우리 여기에 불변강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인바는 기본적으로 니켈이 36%, 그 다음에 초인바는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거, 엘린바는 크롬이 들어가 있는 거, 플래티나이트는 니켈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항상 인바에서 출발하는 거죠. 인바에서 출발하는데 코발트가 들어가면 초인바, 크롬이 들어가면 엘린바, 니켈이 더 들어가면 플래티나이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코발트하고 크롬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보고
코엘린바 이렇게 표현하죠. 16번 도면의 표제란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표제란 같은 경우는 도면이 있을 때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종 사항을 기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품명이라든지 척도 또는 도면 명칭 그 다음에 언제 그렸나 누가 그렸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표시되지 않는 것은 1번에 품명 맞고 도면 내용은 여기다 하는 거기 때문에 표제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척도, 도면번호, 투상법, 도면명칭, 제도자, 도면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번 회주철. 우리 아까 앞에서 일반 주철은 GC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구상주철은 GCD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주철. 그 다음에 GCD는 구상흑연주철이다. 이렇게 기호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여기에 GC 250이다 그러면 250은 강도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 SS도 또 잘 나오는 거죠. 네, SS는 뭡니까?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그럼 우리가 SM이 또 있었죠. SM은 이거는 기계 구조용이라고 했죠. 18번. 대상물의 표면으로부터 임의로 채취한 각 부분에서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10점 평균. 10점 평균 같은 경우는 Z자로 표시하는 거죠. A가 요거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19번. 가공면의 줄무늬 방향 표시 기호전 가공으로 생긴 선이 다방면으로 교차 또는 무방향. 그러면 이런 경우는 M으로 표시한 거죠. X 같은 경우는 선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공을 한번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거는 두 방향 교차고요. 이게 X고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이것이 R.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된 거죠. 이렇게 가공한 거. M은 특별한 방향이 없는 거다. 아니면은 교차가 여러 방면 교차한 거고. 그다음에 20번 제품의 최대 허용 한계 치수와 최소 허용 거. 그러면 최대와 최소 차이니까요. 공차가 되겠죠.